안녕하세요. 저는 김현희라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작품처럼 저는 이제 가구라는 매체를 베이스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가구라 함은 대부분이 이제 실용적인 어떤 목적을 띠고 집에 두고 살아가는 어떤 기물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가구에 조금 더 이제 서사를 담아서 조금 더 조각행위에 가까운 얘기들을 이제 담아내는 그런 어떤 수단으로서 가구를 대하고 있고요. 말하고자 하는 어떤 작품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이야기들을 이제 가구에 담아서 이제 그걸 활용하고 있는 작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 작업 성격 자체가 완전히 회화라든지 조각이 아니고 공예랑 그런 어떤 조각 사이에 걸쳐진 어떤 것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미술이라고 읽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쉽지는 않았어요. 크게 이제 그런 가구라는 것도 어떤 조각의 일부로서 이게 이제 작품으로서 읽힐 수 있느냐에 대한 것들을 저는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개인 혼자로서는 조금 접근을 하기 많이 어려운 부분이 컸었죠. 사실 이제까지 제가 이제 갤러리와 일을 했던 방식들은 전부 일회성으로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작품의 어떤 서사보다는 작품의 외관, 아름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로 접근을 해서 이제 뭔가 좀 더 판매 목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식의 일들이 많았었다 보니까 제가 타 갤러리에서는 그 이상을 좀 기대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UM 갤러리 쪽에서는 좀 더 제가 하고자 하는 어떤 작품 세계에서 회화나 순수 조각이 아닌 다른 매체에서 또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들을 되게 응원하고, 어떤 것들을 더 많이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응원이라 해야 되나요? 지지? 그런 것들이 이제 내비쳐 보여서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같이 일을 하면은 같이 크게 성장을 할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일을 하게 됐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도 그림을 그리셨던 화가시기도 했었고, 그래서 저의 어린 시절 자체가 저는 그 이제 아기돼지 삼형제라든지 그런 동화책을 접하기 이전에 클림트라든지 에곤 실레 그리고 뭉크 그림의 그런 도록들을 보고 저는 그림책처럼 보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그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조금 더 다양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좀 체화를 하면서 컸었던 것 같고, 사실 학교나 그런 교육기관에서는 내가 1등이 돼야 되거나 아니면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되는 방법만 배우지 슬픔을 어떻게 이겨야 되고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게 사실 연극, 영화, 시, 소설 그리고 작품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항상 제가 느끼고 있던 어떤 세상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아픈 감정들, 표현하기 애매한 어떤 그런 것들을 되게 뭐 몸짓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허구의 소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감하고, 인생에서 사실 정말 행복 이상으로 되게 큰 부분들이 슬픔과 불안과 되게 부정적인 감정들일 텐데, 그런 것들을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인간으로서 좀 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거에 있어서 미술이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제가 위로를 받고 어느 순간 이제 저도 그런 것들을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어느 순간 이제 작업을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주도 출신인데, 제주도는 여성들이 그런 생활력이 되게 강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그런 경제적인 자립 능력도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느 순간 조금 그래도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제가 갖고 있는 여성성 자체는 굉장히 독립적이고 표현을 잘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회나 그런 교육기관에서 항상 저한테 요구했던 거는 그냥 그 사회가 바라는 어떤 여자 학생으로서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어렸을 때 더 예뻐 보이고 싶어서 염색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틴트를 바를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항상 그런 거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이제 너는 여자애가 뭐가 되려 그러냐,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이제 들었던 것 같아서 그 어렸을 때 되게 무의식적으로 항상 그거에 대한 그 뭐랄까 괴리감이 컸어요. 제가 집에서 항상 존중받아왔던 저의 여성상이랑 집 밖에 사회에서 저한테 요구하는 여성상
감상이 괴리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사회에서 항상 이제 강요당하던 어떤 여성상이 어떤 부분일까를 이제 알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예전에 여성들이 살았던 안방, 그래서 규방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래서 그 규방이라는 그런 공간에 대한 연구로 이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리학 때문에 남녀 구별이 생기고 여성과 남성의 방도 구별이 되면서 여성의 방에서 사실은 여성들이 그 바깥 출입이 되게 금해져 있었던 사회일 뿐더러 그런 사회가 여성들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그 여자들이 사용하던 가구에 되게 나타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가구들은 대부분 수납함인데 장석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그리고 모든 벽들이 다 막혀있는 되게 폐쇄적인데 화려한 모습,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뭔가 여성을 대변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 근데 사실 지금 시대에서는 여성, 남성 할 거 없이 사회적으로 강요하는 어떤 젠더에 대한 그런 거는 사실 거의 없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금 뭔가 한국의 여자로 태어난 내가 어떤 가구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질문들로 귀결이 됐고, 그러면은 과거에 여성들이 사용하던 가구를 가지고 뭔가 그 경계를 허물어 보자라는 시도로 이제 시작이 됐어요. 전통 가구의 형태는 그대로 차용을 하되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벽을 다 삭제하는 행위로 이제 작업을 시작을 했고, 근데 이제 벽은 사라졌지만 남아있는 뼈대를 이루고 있는 프레임이라든지 장석들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 프레임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어떤 건축이라든지 가구의 뼈대를 말하라 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이 교육된 환경에 의한 관념을 프레임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지점이 너무 재미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프레임만 남겨놨을 때 그 프레임이 우리한테 작용하는 인식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래서 규방 가구를 바라보는 시선이, 저는 이제 장석을 달아서 벽은 사라졌지만 실제 이게 사진으로 보거나 아니면 실제로도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유리벽이 있는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갖고 있는 가구라면은 당연히 이런 장석들도 있고 당연히 유리벽에 붙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갖고 있는 어떤 관념을 사실 실제로 봤을 때 벽을 삭제함으로써 그런 이제 경계를 없애버리는 작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런 뭔가 그 제 얘기 자체를 되게 직접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관객이 작품을 봤을 때 인지 부조화로 인해서 그 안과 밖에 대한 그 경계 자체를 직접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점을 남겨놓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으로 이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작업이 조금 더 뭔가 사회적인 아니면 페미니즘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담겨 있는 작업이라면은 이 작업은 스노스텔지어라는 이제 이름으로 제가 시작했던 작업인데, 제가 이제 제주도 출신에다가 제가 작업을 다시 시작하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 비용이 필요하니까 회사를 되게 오래 같이 다녔어요. 한 7년 정도 회사를 다니면서 작업을 병행을 했는데, 그때 항상 느꼈던 감정이 굉장히 무력하거나 쉬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위해서 또 생산을 하러 나가야 되는 어떤 삶? 그런 거에 되게 지쳐 있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가 좋았지. 항상 그런 과거 지향적인 생각을 되게 달고 사는 어떤 때가 있는데, 사실 그 어렸을 때가 좋았지라는 거를 입 밖으로 내세우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뭔가 현대 사회의 생산을 극대화시켜야 하는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되는 되게 금기시된 단어 같다고 생각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 작업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제가 인정할 수 없었던 저의 어떤 부분들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그렇다면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고향에 대한 기억이라든지 과거 지향적인 어떤 사람이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소중한 과거를 정말 기억할 줄 알아야만 전 미래로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이제 도달을 했고, 그러면은 그 소중한 어떤 기억을 회상하는 거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이 무엇일까라는 이제 질문으로 시작해서 그런 소중한 기억들을 담을 수 있는 함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하면은 이제 나를 위해서 하는 어떤 사실과 다른 행위라고 하면은 하얀 거짓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얀이라는 색이 붙었을 때 오히려 그 의미는 남을 위해서 바뀌는 되게 아이러니한 긍정적인 그런 색깔을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노스텔지아라고 하면은
되게 병적인 의미로 쓰이지만 그 앞에 화이트라는 단어를 붙여서 우리가 기억을 회상하는 것에 대한 되게 순백의 의미, 긍정적인 것들을 빌어와서 얘기를 해보자 라고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전통적인 그런 가구의 형태를 차용을 하되 이런 이제 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투명한 아크릴로 사용을 해서 그 안에 무언가가 담겼을 때 시각적인 부분들이 그 기억을 회상하는 어떤 방식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안에 제가 그 어렸을 때 보던 산등성이 풍경 같은 걸 지금 담아 놓은 상태인데, 실제 기억을 회상한다는 거는 실제랑 다른 부분이, 실제는 색깔도 굉장히 생생하고 여러 가지 부차적인 부분들도 다 기억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이제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남는 것들은 다 삭제가 되거나 은유화되거나 왜곡이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부분들, 저는 그런 게 약간 그 안개에 쌓여진 어떤 그런 베일의 이미지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반투명한 아크릴을 가지고 그런 이제 과거를 담을 수 있는 어떤 함을 만들게 됐던 것 같아요. 작가가 작가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의 어떤 지켜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부분이 이제 남이 아닌 나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것이 거짓이 아니고 진짜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얘기라든지 솔직하면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과거나 어떤 미래의 어떤 인물이 할 수 있는 게 아닌 지금 동시대에서 발생하는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되게 일상적으로 항상 느끼고 있지만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가서 되게 유심하게 보는 것들이 작가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일상을 즐기다가 어떤 이런 화이트 큐브나 어떤 공간에 들어와서 작품을 대했을 때 내가 놓치고 있던 어떤 부분을 시각화해서 보고 그거에 위로를 받건 그런 이제 교감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고 싶은 작가는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 되게 당연해 보이고 되게 별것 없어 보이고 무가치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굉장히 되게 멋지거나 아니면 지금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라는 것들을 좀 비춰줄 수 있는 돋보기 같은 역할이 되는 것 같아요. 형태는 전통 가구를 많이 차용을 하고 있지만 전통 가구를 재해석하는 작가는 사실 아니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제 서사를 가구에 담는 역할들을 많이 했을 뿐이지. 근데 최근에는 제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제 화이트 큐브로 작품이 나가고 나서 제 작업실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쓰레기라든지 부산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회용 발포지라든지 그런 것들과 그 상황이 굉장히 저한테는 큰 부분이거든요. 인생에서 작품을 보여주는 결과는 정말 잠깐이지만 그런 것들을 대면해야 되는 순간들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제 미술인들이라면 다들 공감하겠지만 작품을 운송하는 과정이라든지 사용하는 물감, 재료들에 있어서 화학약품도 굉장히 많고, 뭔가 조금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하는 게 지금 뭔가 기후위기의 세대에서 또 동시대 예술가들이 주목하고 말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올해부터 시작한 작업들은 이렇게 작품을 운송하고 왔을 때 버려지는 일회용 발포지라든지 제 작업실에서 나오는 어떤 플라스틱, 폴리에틸렌 부산물로 또 패브릭처럼 이제 그런 것들 직물화 시켜가지고 보자기를 만드는 작업들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자기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게, 그 가위바위보 할 때 그 보가 뭔가 감싼다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자기를 봤을 때 사각형 모양이고, 그래서 저는 보자기를 볼 때 뭔가 포용적인 사각형이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 보자기가 또 옛날 시대의 주방 공예에서 지속 가능한 어떤 공예의 가장 큰 상징이기도 했고, 왜냐면 버려지는 천을 기워서 만들거나 했던 것들이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평면이 되었다가도 물건을 감싸면 입체가 되었다가도 또 그게 어떤 형식으로든 변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는 현대판의 보자기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재료가 모두 제 자신에게서 나온 어떤 부산물들, 그런 것들로 이제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